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CPI 약세로 인해서 우리 증시 오늘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2,48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800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아주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어제 강했던 2차 전지 쪽은 다소 좀 상승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동안의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 수급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테오젠 그리고 셀트리온을 비롯한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늘장 반도체 쪽의 흐름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HBM을 포함한 소부장조 쪽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마이크로 컨텍솔 그리고 에이징랜드는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매도세가 다소 약해진 우리 시장,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과 섹터들을 좀 짚어보면 좋을지 오늘 1시간 동안 투자올림픽과 더 똑똑한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저는 이분을 보면 고향이 느껴집니다. 고향, 고수의 향기인데요. 고수를 오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무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설위원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은 미국 증시 급등에 커플링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앵커님께서 앞서 설명하셨듯이 미국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죠. 그러면서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등한 것이 끝까지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우리 증시도 시초가가 아주 높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재미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오늘 많이 상승했죠.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자, 코스피가 오늘 갭상승하면서 움직였는데 자세히 보시면 오늘 2% 급등하면서 0.5% ha락을 했단 말이에요. 장중에 0.5% 하락을 했는데 하락을 할 때 지지받은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바로 61선입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의 중장기 이평선을 딱딱딱 지키는 움직임이었어요. 61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한 다음에 지지받은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241선입니다. 241선은 1년의 평균이죠. 그리고 60일은 3개월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1년의 평균 자리 위에 안착했다라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매도 금지가 되었던 바로 11월 6일자에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큰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는가 싶었는데 결국 그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저점을 깨면서 불안감을 만들었죠. 그렇지만 다시금 올라선 겁니다. 그리고 보조지표, 여러분들은 RSI 많이 보실 거예요. 시장 강도를 나타내는 시장 강도 지표. 그리고 CCI, 저는 CCI를 좀 보고 있는데 CCI는 커모디티 채널 인덱스입니다. 근데 커모디티 채널 인덱스의 CCI를 보니까 침체에 빠졌다가 이제 점차 회복이 되는데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는 장중에 제가 시황을 계속 안내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다, 외국 기관이 팔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멘탈을 잡습니다. 여러분들 멘탈을. 지금 하락을 하지만 상승 다이버전스가 출현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CCI는 상승 다이버전스를 나타내면서 하락에서 반전의 신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1일자에 하락을 했지만 CCI가 점차 올라오면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상승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는 잘 달리고 있죠. 코스닥은 약한 모습입니다. 코스피보다는 약한 모습이긴 하나
형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스피는 더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1선 1년의 평균이 241선 위에 안착을 하면서 이제 재차 상승 가도로 달릴 수 있는 흐름. 코스피가 상승의 흐름을 탈 때 코스닥도 따라 올라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코스닥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면서 상승을 예고한 흐름이 나타났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환율이죠. 이 환율을 보게 되면 환율 차트가 일봉 상황에서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근데 주봉에서 보게 되면 구름층 하단에 와 있죠. 한편은 저점 두 개를 연결한 추세선 하단에 딱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여기서 이제 구름층 하단을 아래로 깨버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타날 수 있고요. 여기서 구름층 하단을 지지받고 다시 상승을 한다 그러면 구름층 상승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구름층 상단까지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장중에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자, 시장 상황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장중에 제가 브리핑하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그러냐면 주봉이 구름층 하단에 와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붕괴되어야만 우리 증시가 상승 가도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름층 하단 지지받고 다시 상승으로 돌변하게 되면 또 우리 증시 상승을 가로막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일봉상에서 무너졌지만 추가적인 붕괴가 나타나야 돼요. 붕괴가 나야지만 우리 증시에서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중요한 건 또 이제 해외 증시 중에 나스닥이죠. 나스닥의 일봉을 보게 되면 갭상승 출발해서 상승의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1.8% 급등하고 상승의 흐름을 유지했는데 이 갭이 크게 발생한 것이 좀 꺼림칙합니다. 이 갭이 발생하면요, 갭을 메우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숙제죠. 이 갭을 메우는 숙제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해야 되고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 월봉의 고점, 지난 2021년도 11월 달의 고점, 그리고 올해 7월 달의 고점 두 개를 딱 연결하면 정확하게 고점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삼봉이라고 하는데요. 이 삼봉 자리를 치고 나갔을 때, 추세선을 넘어섰을 때에 비로소 나스닥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은 삼봉이라는 자리에 딱 부딪히는 거기에 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저는 나스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밤에 고점을 넘어서서 이 추세의 저주를 깨버리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이 추세를 깨지 못하면 다시 하락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하면서 오늘 밤 나스닥 시장과 더불어서 또 내일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고 장중에 브리핑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밤 나스닥 흐름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내일 환율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중의 시황 분석까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오사무엘 해설위원님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QR코드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는 7777 4자리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링크 터치하시고 역시나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장중 시험 분석뿐만이 아니라 고수의 멘탈 케어를 또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우리가 또 어떤 종목을 잘 잡아주셨는지 사실은 제일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수익률 리뷰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네, 제가 지난 상반기에 많이 공략하면서 안내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다시금 좋은 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금메달을 수여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바로 서현입니다. 오늘 서현 그룹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크게 나타났는데요. 서현 그리고 서현이와도 크게 올랐죠. 자, 서현이라는 이 종목, 작년에 영업이익이 1,88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1,9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현재 시가총액 1,900억을 넘어서요. 올해 영업이익은 4분기까지 다 해서 아마 2,000억을 넘어서게 될 겁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900억.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 영업이익의 보통 10배가 이제 시가총액인데 그것도 저평가죠. 제조업은 15배 정도가 돼야 적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업이익 2천억인 회사의 시가총액이 1,900억밖에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서현이 지금 8,200원으로 마감했어요. 오늘 장중이 14% 오르고 10%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아직 배가 고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 상황에서는 이제 내려오는 120주 라인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높겠죠. 그다음에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게 되면 너무나 저평가된 흐름이죠. 지금 바닥에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현이 영업이 2천억 기준으로 한 그런 적정한 시가총액을 대접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저평가된 기업 서현을 첫 번째 금메달 제가 수여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오리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콤은 특히 정치인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동훈 관련주로 주로 알려져 있죠. 오늘 장중에 6% 상승을 하고 5%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리콤의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구름층 상단에 도달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구름층 상단은 저항이죠. 저항이고 또 고점 두 개를 연결한 추세선 상단에 좀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리콤은 이제 단기 상승은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관점인데요. 그런데 오늘 상승의 힘이 강하다 보니까 여기서 더 치고 갈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리콤은 단기적으로 좀 저항대 부딪혀서 이제 오늘 매도로 정리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좋은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으나 더 치고 가기에는 그러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은메달을 수여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제가 동메달을 수여하고자 하는 종목은 바로 다날이라는 종목인데요. 다날은 제가 지난주에 높이뛸 종목으로 언급을 드렸고 4,000원 이하에서 잡아보자 안내를 드렸습니다. 아직 상승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 제가 공략으로 안내 드린 이후에 한 6% 정도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4,250원까지 올랐으니까요. 근데 다날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봉에서의 그 저항선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주봉에서 봤을 때도 완전히 바닥이죠. 바닥이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라는 것 때문에 다날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이제 다날을 설명을 할 때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위메이드 또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맥스 이런 종목들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은 이제 비트코인 상승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비트코인이 이제 일봉상에서 약간 꺾이는 조정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다날은 가상화폐 관련 종목이면서 블록체인 그리고 결제 수단의 종목입니다. 좀 다릅니다. 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날은 실적주의 면모를 갖추는 것으로 그리고 흑자 전환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 주이지만 결제 수단으로서의 그런 것을 더 부각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봉 상황에서 내려오는 저 241선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아직 상승의 그런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메달권 선수들 흐름 짚어봤는데요. 서현부터 오리콤 그리고 다날까지 흐름 챙겨주셨습니다. 특히나 다날 같은 경우에는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께서 지난주에 올림픽 종목으로도 공략을 하셨는데요. 5.8% 상승률을 보인 이 종목, 이런 종목을 나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가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QR코드에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자그마한 링크 뜨는데요.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7777 참여 코드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셔도 참여 가능합니다. 오사무에 우리 전문가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 또 보내드립니다. 역시나 같은 링크 터치하시고 노란톡방 7777 참여 코드 입력하신 뒤에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참여 코드도 7777인데 우리 오사무에 해설위원님만 보면 저는 7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좀 떠오르거든요. 이 매매 전략 상당한 빅이라고 또 들었어요. 어떤 전략일까요? 자, 행운의 777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777 특급 열차에 빨리 탑승하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777 매매 전략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전략만 있으면 주식 매매가 쉬워집니다. 이 이상의 매매 전략이 있을까요? 한번 더 좋은 전략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가지 매매 전략. 주식을 발굴하는
매매 전략, 그리고 주식을 어떻게 현명하게 매도하느냐, 그리고 주식을 발굴할 때 어떤 패턴의 주식을 발굴하느냐. 그래서 1777 전략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7가지 매매 신호가 있습니다. 한번 저랑 회를 드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회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제재수 기끼 스시를 좋아합니다. 자, 제재수 기끼 스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재무입니다. 그 다음에 재는 재료, 그 다음에 수는 수급, 기는 기술적 위치, 그 다음에 끼는 끼부림, 그리고 스는 스케줄, 그리고 시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7가지 전략을 가지고 이제 매매에 임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재무도 확인하지 않고 주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뭐니 해도 실적이 중요하죠. 주식은 실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무를 꼭 살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재무를 살필 때는 작년 올해의 실적보다는 내년과 2년 뒤, 3년 뒤에 그런 추정 영업이익을 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재무를 맨 먼저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료가 중요합니다. 주식을 상승시키는 재료, 또 이벤트, 모멘텀, 참신한, 의외성, 이런 이벤트, 모멘텀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주식을 상승시키는 재료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재료가 없는 종목들은 상승의 힘이 약합니다. 주식을 상승시키는 재료가 무엇인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급이 중요하죠. 수급,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 수급 상황에서의 그 비밀도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 사고 있는 외국인은 실제 외국인인가? 검은머리 외국인과 실제 외국인을 구분할 수 있는 수급상의 함정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술적 위치. 기술적 위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이겁니다. 누울 자리는 뭐냐면 상승의 여력이 있는가. 그냥 다리를 뻗는 만큼의 그런 상승의 여력을 체크하고 주식을 매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끼. 과거에 상승했던 끼가 있는가. 그 다음에 스케줄. 일정을 체크해야 되죠. 어떤 일정이 있는가. 제가 높이 뛸 종목과 멀리 뛸 종목 이따가 안내를 드릴 텐데 바로 일정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일정, 스케줄이 있을 때 주가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체크하자. 그다음에 시나리오. 시나리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나리오 뭐냐면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겁니다. 주가의 흐름을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올라가면 나는 여기서 매도하겠다라는 그런 전략. 그리고 예상보다 하락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손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서 또 빠져나올 것이냐. 이런 시나리오 전략대로 가야죠. 내 예측대로 주가가 항상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7가지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거, 이런 7가지 전략 상세한 것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7가지 패턴 유형입니다. 자, 7가지 패턴 유형 3봉. 3봉이라는 것은 고점 2개를 추세를 연결해서 세 번째 고점을 닿았을 때 딱 매도하는 전략이고요. 그 다음 클라우드 니어 1봉인데요. 클라우드 니어는 구름층 가까이 오는 것. 일봉 상황에서. 그리고 클라우드 니어 주 월봉은 주봉과 월봉에서, 그리고 컵헤드 패턴, 급룰 패턴, 매집 형태, 완전 바닥, 이렇게 7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7가지 패턴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드리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클라우드 니어 일봉 패턴을 주목해서 빠르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니어 일봉이 어떤 것인가? 자, 다음 화면을 보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니어 일봉에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인데요. 자, 아이크래프트 차트를 보시게 되면 화살표로 안내한 바로 그 자리가 구름층 상단입니다. 그 구름층 상단에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화살표 자리. 바로 거기서 윗골이 살짝 다는 거 확인하시죠.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니어 일봉에 바로 웰크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웰크론 종목을 보시면 윗골이 길게 달린 자리 보이시죠? 자, 여러분 시청하시면서 메모하세요. 메모. 자, 펜과 노트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제가 안내를 드리니까요. 펜과 노트를 준비하셔서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웰크론 보십시오. 웰크론이 어느 자리에서 긴 윗꼬리를 달았습니까? 바로 구름층 상단이죠. 그래서 이게 클라우드 니어라는 겁니다. 상승할 때에 우물쭈물 하시면 안 돼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전거 놀이 아시죠?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바로 상승을 할 때 어디에서 매도할지에 대한 전략, 시나리오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상단, 바로 구름층 상단이라는 가격대를 미리 체크를 해서 상승을 할 때 바로 거기서 딱 걸어놓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저는 걸어놓는 매매를 합니다. 걸어놓는 매매 전략. 노란톡방 와서 확인하십시오. 연로하신 분들도 직장인분들도 편하게 매매하십니다. 자, 톡방에 계시는, 노란톡방에 계신 분 중에서 카페 운영하는 분이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카페 운영하고 손님이 계속 들어오는데도 저는 걸어놓기 때문에 편하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답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여러분, 단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식창을 계속 쳐다봐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어렵게 매매하십니까?
이렇게 주식이 상승의 끼를 보여줬을 때 바로 걸어놓는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가면 정말 기분 좋습니다. 웨크론이 이렇게 상승할 때 걸어놓은 매매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짜릿하겠습니까? 매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 확 빠지잖아요. 기분 정말 좋죠.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제노포커스라는 종목이에요. 제노포커스도 마찬가지죠. 클라우드 니어. 자, 구름층 상단에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했다 그러면 저 윗골이 다는 것을 피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저기 구름층 상단에서 딱 걸어놓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는 것은 그 위에 121선 실선이 있죠. 검정색 실선이 바로 121선입니다. 바로 121선과 구름층 상단이 만났을 때는 강력한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층 상단과 121선을 비교했을 때 120선이 살짝 위에 있으면 거기까지 터치하는 속성이 있더라. 이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포시에스라는 종목인데요. 포시에스 마찬가지죠. 구름층 상단에 왔을 때 윗골이 길게 달리는 거 확인하십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주가가 계속 빠졌죠. 쭉 빠집니다. 그래서 구름층 상단에 왔을 때 기계적으로 매도하면서 한번 끊어주는 전략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파수라는 종목입니다. 자, 파수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화요일 날 상승했을 때 어떤 자리였어요? 구름층 상단 그리고 120선이죠. 정확하게 121선까지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거기다가 딱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합니다. 주가가 올라올 때 대응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기 왔을 때는 주가의 변동이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거기서 매도가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걸어놓고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은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옵트론텍도 마찬가지죠. 120선과 구름층 상단이 일치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걸어놓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거는 실질적으로 노란톡방에서 함께 우리가 매매를 했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공략 종목으로 드리면서 바로 저기에 걸어놓고 매매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바로 여기서 딱 매도를 했을 때 오늘 하락하죠. 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 바로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구름층 상단과 그리고 121선까지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종목부터는 우리가 노란톡방에서 다뤄볼 종목입니다. 바로 뷰노라는 종목인데요. 뷰노라는 종목 제가 화살표 표시 안 했죠? 자, 화살표 표시를 어디다 해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 보이시죠? 어느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도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자, 뷰노가 어디까지 상승할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누울 자리까지 상승 공간이 있습니다. 자, 노란톡방에서 뷰노를 다룰 테니까요. 뷰노 갖고 계신 분 또는 뷰노에 관심 있는 분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ISC라는 반도체 종목입니다. 자, ISC가 상승했다가 그다음에 눌렸다가 다시금 상승하려고 하는데 구름층 상단까지 상승 여력이 있죠. 그 상승 공간까지 채워갈 때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ISC 반도체 종목입니다. ISC 그리고 SFC 반도체 이런 것들이 SFA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종목의 중형 종목이죠. 중형 종목들의 특징. 오를 때 또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자, ISC 관심 있는 분들, 보유하신 분들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다음 전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HL 사이언스입니다. HL 사이언스가 어제 급등을 했죠. 어제 급등하고 오늘은 상승하지 않고 약간 하락했지만 아랫골이 달면서 다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HL 사이언스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캔들이 향해 가는, 주가가 향해 가는 방향에서의 구름층은 없습니다. 그러나 왼편에 보시면 구름층이 보이시죠? 그것도 매물이고 그것도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HL 사이언스가 상승할 때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걸어놓는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는데요. 자, HL 사이언스 관심 있는 분들도 노란톡방 모이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자, KMW입니다. 자, KMW인데 이 종목은 통신 종목이죠. KMW가 최근에 하락이 깊었던 것은 실적이 수반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상승 흐름을 잘 타고 있고 클라우드 니어라고 말씀드렸듯이 일봉 상황에서 클라우드 구름층 상단을 채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KMW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메디콕스라는 종목 보고 있습니다. 자, 메디콕스 종목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잘 이어왔는데 상승 공간이 남았다는 것 확인되시죠? 자, 상승 공간을 채워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텔리칩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텔리칩스 보이시나요? 앵커님 보이시나요? 네. 어떻게 보이세요? 상승할 것 같으세요? 하락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저 구름층 상단이 네. 지금 위에 있네요. 네, 그러면은 저기를 찍고 이제 내려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아주 네. 잘 보셨어요. 아주 잘 따라오셨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텔리칩스도 상승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만큼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낌적인 느낌 올 겁니다. 자, 마지막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인데요. 이것도 공략 종목으로 노란톡방에서 제가 안내드려서 좋은 수익을 거뒀던 종목인데요. 오늘 음봉을 만들었죠. 음봉을 만들었지만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구름층 상단까지의 공간이 있다. 야, 도대체 클라우드 그 구름층이 뭐길래 그러느냐? 그것은 과거에 거래되었던 매물대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매물대 그 저항대까지는 확인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7가지 전략 중에서 클라우드 니어 일봉의 패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패턴은 또 노라토피스 안내드리고 또 다음 주에 다른 패턴을 또 집중적으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의 매물대 저항선, 이 구름층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니어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직장인 분들도 쉽게 좀 걸어놓는 매매 전략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략들 궁금하다, 나도 함께 좀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자세한 방법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사무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QR코드 네모박스를 그냥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그마한 링크 뜨거든요. 터치하시고 7777 참여 코드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오사무에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요. 역시나 같은 링크를 통해서 소통방 입장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클라우드 니어 전략뿐만 아니라 이 화살표 표시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또 777 전략까지도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오늘 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봤으면 좋았을 종목과 섹터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네, 오늘의 빅 매치 포인트가 되는 섹터 그리고 그 안에 종목 두 종목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치 포인트 섹터명은 바로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자, 로봇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또는 의료용 로봇도 있고요. 또 차량용 로봇도 있고 또 산업용 로봇, 교육용 로봇, 청소용 로봇, 또 소방 로봇 다양하게 있죠. 또 산업 현장에 쓰이는 또 로봇들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자,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스케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제재수, 기기, 스시, 바로 그 스케줄. 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17일부터 시행되는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15일이니까 바로 내일 모레부터죠. 스케줄이 다가오고 있다는 부분에서 스케줄 관련 부분을 체크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이것이 무엇이냐면 로봇이 야외 환경에서 혼자 주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용자가 함께 동반을 해야 되는데 이제 로봇이 혼자서 주행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제 샌드박스를 이제 허용해주는 그렇게 규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법이 시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전체 로봇주가 다 오른 것은 아니고 자율주행 섹터, 자율주행 로봇주가 올랐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자율주행 로봇 이 섹터에 들어오는 두 종목. 첫 번째 종목은 바로 T-로보틱스가 되겠는데요. 자, T-로보틱스 이 종목은 자율주행 그리고 의료 재활 분야에 특화된 종합 로봇 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분류 재활 로봇 등 신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것 이것도 역시 긍정적입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18% 상승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아주 강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 계속해서 6거래일 동안 하락했던 음에 짓눌렸던 것들을 다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음의 그런 상황을 완전히 극복하고 돌아섰다는 것. 그리고 클라우드 니어죠. 클라우드 니어. 그래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그래서 클라우드 니어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니어 구름층 상단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승의 요소가 농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율주행 로봇 섹터에 속하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DIC입니다. DIC는 아마 생소할 겁니다. 이름에 로봇자가 들어가지도 않았죠. T-로보틱스라든지 로보로보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름 자체에 로봇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DIC는 이름에 로봇이 없습니다. 근데 왜 자율주행 로봇 종목이냐? 이제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자동차, 중장비, 모터사이클 부품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로봇의 필수품인 감속기 부품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감속기라는 건 무엇입니까? 로봇을 통제하는 거죠. 로봇을 통제하지 않으면 로봇이 아주 빠르게 달려버리거나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의 속도를 제어하는 그런 감속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로봇의 수요가 많을수록 DIC가 제조하는 감속기 부품의 판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감속기 부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3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의 그런 증대를 봤을 때 이 DIC의 상승이 좀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로봇의 핵심 부품 감속기 그리고 모터의 제조, 이 모멘텀으로 인해서 로봇 테마로 편입이 되었다.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의 정말 필수품이 감속기이기 때문에 DIC가 자율주행 로봇에 그런 편입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IC는 현재 시가총액이 2,1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도 영업이익이 300억이고요. 지금 3분기에 영업이익이 100억이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무려 288억입니다. 그러면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냐면 한 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2,100억이면 너무너무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DIC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T-로보틱스하고 비슷하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클라우드, 구름층 상단이 가깝죠. 클라우드 니어죠. 그런데 제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클라우드를 바로 구름층 상단을 터치했을 때 물론 거기가 1차 저항의 목표가 됩니다만 그러나 거기를 터치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저항벽을 일단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신고식입니다. 나 일단은 1차 저항선을 터치했어. 그렇지만 다음에 올 때는 이 저항선을 넘어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매도 대응을 하더라도 눌림목이 발생할 때는 또 매수해야 돼요. 언젠가는 그 상단을 구름 상단을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패턴이냐면 N자인 패턴이 되는 거예요. 일단 1차 저항선을 갔다가 눌렸다가 그 저항선을 다시 뛰어넘는 번개표죠. N자 아시겠죠? 이게 번개표입니다. 저는 번개 시그널이라고 그러는데 이 번개 시그널로 DIC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차 저항 라인에서 매도, 그 다음에 눌림목 매수, 2차 저항 라인에서 매도 이렇게 4848 전략을 취하시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 만나봤습니다. T-로보틱스 그리고 DIC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이 클라우드 니어 전략에 맞는 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 스시라는 별명을 쓰고 계신데요. 아, 회가 좋다, 회를 이제부터 좋아하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7777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535에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어떤 섹터일까요? 네,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가 되는 섹터 바로 유전자 가위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자, 유전자 가위 치료제 아마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세계 처음으로 유전자 가위 치료제가 미국 FDA에서 승인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 FDA에서 유전자 편집 치료제 엑사셀이라고 하는데요. 엑사셀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승인이 된 건 아닌데 만약 사용 승인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전자 가위 치료제들 급등을 하겠죠. 오늘 그 논의만 됐다는 것 때문에 이 섹터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급등을 했어요. 근데 승인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급등하겠죠. 자, 이 섹터에 들어오는 두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엠젠 솔루션입니다. 자, 엠젠 솔루션은요. ICT 사업 부문에 원래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서 스마트 홈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로봇과 관련된 종목이기도 해요. 이전에
지난 11월 9일쯤 됐을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인데 11월 9일에 급등했는데요. 그때가 바로 소방의 날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소방의 날에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소방 로봇 종목이 올랐거든요. 파라텍도 올랐는데 그때 MZ솔루션 올랐어요. 정보통신 관련, 소방 로봇 관련이면서 그때 올랐는데요. 이 종목이 정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ICT 사업 부문, 스마트홈 부문, 그리고 소방 로봇 부문, 그리고 식료품 부문. 아리랑 핫도그 프랜차이즈 관리 및 유통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유전자 가위입니다. 자,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해서 형질 전환 돼지를 생산하는 데 또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이 부각이 돼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상한가를 딱 터치하고 20%의 마감을 했는데요. 자, 지난 목요일은 25% 상승, 오늘은 29.9% 상한가에 터치를 하면서 자, 이제 또다시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죠.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자,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유전자 가위 치료제 FDA의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불발이 되면 물론 급락할 수도 있지만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자, 유전자 가위 치료제는 아주 긴 오랜 시간 동안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가위 치료제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확률이 높습니다. MZ솔루션은 이미 상승 장악형 패턴을 만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MZ솔루션 무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가지예요. ICT 사업 부문, 그리고 또 소방 로봇 부문, 스마트홈 부문, 그다음에 유전자 가위 부분, 식료품 부분, 이렇게 5가지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하나가 실패하면 다른 것이 또 쳐줄 것이고, 또 실패하면 또 다른 것이 또 부각될 것이고,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MZ솔루션은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데, 위에 지금 역배열된 그 흐름이 있습니다. 60, 120, 240 차근차근 이 역배열이죠. 그러니까 이평선이 반대로도 있으니까요. 단기 이평선이 위에 있는 것이 정배열인데 지금 역배열 상태니까 이런 역배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평선이 위에 있다라는 것은 참고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다 저항선이니까요. 1차 저항라인, 2차 저항라인 이런 자리까지 상승의 여력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유전자 가위 치료제 이 섹터에 들어오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인트론 바이오입니다. 자, 인트론 바이오도 MZ솔루션과 차트가 좀 비슷하죠. 좀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자, 인트론 바이오는 바이오 신약 개발 그리고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론 바이오는 지난 코로나 때에 크게 올랐었죠. 이제 월봉을 보게 되면 아주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주봉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코로나 때는 아주 크게 올랐는데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주가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을 도입한 개량형 박테리오 파지를 개발한 것 때문에 자, 유전자 가위 치료제 섹터에 편입이 된 것입니다. 자, 다시 일봉에 돌아와서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완전히 바닥을 형성하고 오늘 급등했었습니다. 장중에 19.4% 급등하고 10%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상승의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트론 바이오는 완전히 바닥입니다. 주봉을 봤을 때도 완전 바닥권의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안전한 바닥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봉 상황에서는 구름층 상단까지는 상승 공간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패턴은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이거든요. 컵 형태를 만들고 손잡이를 만드는 패턴. 그러니까 전고점인 8월 달에 갔던 12,400원까지 가는 데는 시간상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컵 핸들을 만드는 패턴에서 그리고 구름층 상단인 클라우드 니어라는 그 상단까지 가는 데는 좀 빠르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인트론 바이오가 물론 이제 120 라인, 240 라인 이런 일봉 상황에서 저항도 물론 돌파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만 상승할 때 그 저항 라인을 갔다가 또 빠졌다가 또 상승하고 이렇게 N자형 패턴으로의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론 바이오는 아직 121선 터치하지 않았죠. 그래서 121선 저항 라인을 도달하고 또 눌림목 주어졌을 때 그때는 또 매수로 대응을 하면 또 추가적인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아주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유전자 가위 치료제 관련주 짚어주셨습니다.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크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종목 짚어주셨어요. MZ솔루션 오늘 상한가 도달한 종목입니다.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인트론 바이오 또 클라우드 니어 전략에 딱 맞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매매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안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사무엘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역시나 같은 링크를 통해서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고수의 멘탈 케어 방법까지도 공개가 되니까요. 지금 바로 꼭 함께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결정적인 한방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오늘의 올림픽 선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수요일 투자올림픽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올림픽 종목 단알이 5% 넘는 큰 상승을 보여줘서 오늘의 선수들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해설위원님, 첫 번째 종목 힌트부터 주시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높이 뛸 종목, 멀리 뛸 종목 이제 안내를 드릴 텐데요. 네. 종목을 제가 가져올 때도 재미있게 제가 종목을 가져옵니다. 아무렇게나 종목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제가 힌트를 드릴 텐데 이름에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결책, 해법 이런 게 들어갑니다. 이건 영어거든요. 영어 세 글자. 그러니까 종목 이름은 일단 6글자입니다. 6글자. 땡땡땡 땡땡땡이거든요. 근데 해결책, 해법 영어로 네. 뭘까요? 해결책 해법이요. 해결책 해법 솔루션? 세 네. 글자면 솔루션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여섯 글자 솔루션. 세 글자. 자, 네. 뒤에 솔루션 들어가고 이제 앞에 땡땡땡이 들어가거든요. 오. 땡땡땡 솔루션. 자,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한번 답글 좀 올려보시겠어요? 네, 노란톡방에 올려주세요. 자, 앞글자에 대한 힌트를 드릴게요. 정부가 어떤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하고 있어요. 오. 이것도 스케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정부가 땡땡땡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발표하면서 이제 이쪽 섹터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어요. 앞에 빅 땡땡땡 네. 아시겠나요? 빅 땡땡땡. 아, 빅 땡땡땡 하니까 알 것 같아요, 해설위원님. 네. 혹시 유튜브에 혹시 올려온 거 네. 없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또 올려주고 계신데요. 지금 맞추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해설위원님. 지금 많은 분들이 혹시 데이터 아니냐 이렇게 네네네. 올려주고 계시는데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네. 종목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종목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빅땡땡땡, 곧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고요. 그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 교육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자, 우리가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이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점유율이 가장 높다, 또 제일이다, 또 진입 장벽이 있다, 그리고 최초다. 이런 거 굉장히 타이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다라는 그런 부분은 점수를 줘야 되죠.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정부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 추진 과제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일정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솔루션 그리고 데이터 합성어. 네. 6글자니까 데이터 솔루션이겠네요, 맞습니다. 해설위원님. 네. 네, 데이터 솔루션인데요. 자, 데이터 솔루션 이 종목이 빅데이터 관련 종목이고요.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 기술적인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안정적인 흐름이죠. 고점을 경신하고 이렇게 위에 있으면 좀 불안하거든요. 언제 빠질지 모르는데. 데이터 솔루션은 바닥권에서 움직이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또 상승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 또 완전 바닥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죠. 그리고 끼가 있죠. 제가 끼가 있는 종목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상반기 2월 달에 10,000원이 넘었었어요. 지금 반토막 났죠. 그때도 데이터 경제에 대한 것이 활성화되면 나타나면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또 정부가 그걸 꺼내놓고 있어요. 빅데이터.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또 꺼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상승 모멘텀이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에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 큰 높이 뛸 수 있는 도약대가 보이시죠? 바로 거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일단 일봉 상황에서 해결해야 될 자리가 있죠. 일봉 상황에서도 클라우드 니어, 또 주봉에서도 클라우드 니어 자리가 딱딱딱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가를 일단
종가는 오늘 5,180원인데요. 혹시라도 내일 조금 빠져주면 5,150원 전후한 자리 또는 시초가에서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차 5,700원, 2차 6,300원. 왜 제가 1차 5,700원을 드리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클라우드 니어라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2차의 목표가도 6,300원인데 목표가 그냥 드린 게 아니거든요. 저항 자리 다 살펴서 안내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4,800원 설정하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솔루션, 정부에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소식을 들리면서 이 클라우드 니어 전략까지 딱 맞는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150원 전후로 그리고 목표가 1차는 5,700원, 2차 6,300원 짚어주셨고요. 손절가 4,8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노란톡방 안에서 더 자세한 전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멀리 뛸 종목 알아볼 텐데요. 두 번째 멀리 뛸 종목은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같은 또 솔루션 종목으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LS 마린 솔루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높일 때 종목, 멀리 때 종목 공략주로 안내 드릴 때 제가 재미있게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죠. 네. 시청자님들이 기대감 있게 보실 수 있도록. 자, 높일 때 종목에도 솔루션이 들어갔는데요. 멀리 때 종목에도 솔루션이 들어가 있는데 종목 이름이 좀 길어요. 바로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솔루션. 근데 그냥 솔루션이 아니라 마린 솔루션. 해상 솔루션입니다. 마린. 그 앞에 LS. LS 마린 솔루션. 자, 이 종목입니다. 멀리 뛸 종목은 왜 이 종목을 멀리 뛸 종목, 중장기 종목을 안내 드리는지 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LS 마린 솔루션. 해저 통신 케이블 및 해저 전력 케이블을 시공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국내 해저 통신 케이블 건설 시장 독점 수행입니다. 제가 종목을 발굴할 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뭐였죠? 진입 장벽이 있는 거, 최초, 독점, 최초 이런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LS 마린 솔루션. 해저 통신 케이블 독점입니다. 동점. 건설 시장 독점입니다. 그리고 3분기 만에 지난해 매출액을 넘어선 실적주의 면모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LS 마린 솔루션 작년까지의 실적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 실적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회사의 작년도 영업 적자였죠. 올해는요. 영업이익 132억. 내년도는요. 어떻게 돼요? 151억. 계속 올라갑니다. 깜짝 놀라셨죠? 이게 중요하다고요. 작년의 실적보다 올해, 그리고 올해, 내년이 더 중요한데 내년에 영업이익이 얼마라고요? 무려 150억입니다. 자, 2년 뒤는요? 200억입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작년의 실적만 보고 이거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가총액 2,700억입니다. 지금 내후년에 영업이익을 당겨서 지금 반영을 한 거예요. 자, LS 그룹으로 편입이 됐죠. 자, LS 전선의 자회사입니다. 자, LS 마린 솔루션 바로 이 실적을 보고 기대감을 갖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때요? 클라우드 니어죠. 이전에 클라우드 니어 한 번에 갔다 왔죠. 다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름선 상단 벗겨내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자, 매수가는 1,500원 전후 안내 드리고요. 1차 목표가 11,500원, 2차 13,000원, 손절가는 9,9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구름층 상단에 도달한 종목입니다. LS 마린 솔루션 짚어주셨고요. 매수가는 1,500원 전후, 그리고 목표가는 1차가 11,500원, 2차는 13,000원 짚어주셨습니다. 손절가 9,900원 제시해 주셨고요. LS 마린 솔루션 그리고 앞선 종목이었던 데이터 솔루션까지 이 두 종목에 나도 관심 있다. 솔루션이 들어간 종목 나도 좀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자세한 매매 타이밍과 전략까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찍고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입력해 보셔도 좋겠고요. 535의 4글자를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셔도 저희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아쉽지만 우리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 날이라고 합니다. 또 10시부터 개장을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점도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6시에 다시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